2020년 8월 20일 목요일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어서 할게요. 자, 37번, 38번 이번에는 여자로 바뀝니다. 자, 여자의 중심 생각이에요. 또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거. 여러분,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 그렇죠? 일치하는 것, 맞는 것 고르세요. 똑같아요. 일치하는 것 같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용을 듣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점점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럼 37번, 38번 들으면서 체크 한번 해볼게요. 됐나요? 자, 근데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자의 중심 생각으로 만든 거. 옥수수로 만드는 음식의 다양화,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품을 엄격히 적용,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유전자 변형 식품을 표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변형식품 수입 금지. 일치하는 것. 설탕, 스테이크,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안정성, 수입 금지. 똑같죠, 여러분? 37번에 4번하고 38번에 4번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남자. 길게 얘기해요. 한국은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대표적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유전자 변형 옥수수로 인해 감자튀김, 아이스크림, 스테이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음식들이 옥수수와 어떤 관련이 있고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자튀김을 만들 때 옥수수 기름을 사용하고 옥수수로 만든 시럽은 아이스크림과 같은 단맛을 내는 음식에 사용됩니다. 이제 옥수수가 사용된다고 해요. 이 시럽은 설탕보다 6배 정도 저렴하니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옥수수는 소의 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스테이크, 고기죠. 스테이크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아직까지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했어요. 하루빨리 제도 도입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에 37번, 38번을 모두 다 이야기했어요. 옥수수로 만드는 음식이 다양한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식품 표시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자,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아직 법이 아니에요. 법으로 만들어 있지 않아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표시법은 아직은 없다고 했죠. 한번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유전자 변형 식품을 표시해야 한다. 그렇죠. 하루빨리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 무슨 제도 도입이야?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제도 도입. 국민의 건강을 위해 유전자 변형 식품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말 없어요. 그럼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거. 설탕은 옥수수 시럽보다 6배 정도 저렴하다 반대였어요. 옥수수 시럽이 설탕보다 6배. X. 스테이크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와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고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안정성이 밝혀지지 않았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안정성이 검증, 확인, 검사가 증명,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았다죠. 여러분, 밝혀지다는 확실하다 혹은 모르던 것을 알게 되다가 밝혀지다예요. 한국은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둘 다 아니죠. 수입 금지, 없어요. 그러면 보면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어려운 단어 많죠, 여러분? 여러분이 다 확인을 꼭꼭 해야 하는 말들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컴퓨터 멈췄네요. 잠시만요. 왜 그럴까요? PPT가 멈췄네요. 여러분도 혹시 보이나요? 아, 어떡해요. 녹화 중이었는데. 아, 아직도 녹화가 되고 있네요. 근데 어떻게 안 되죠? 우선 닫고. 녹화되는지 몰랐어요. 다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들으면서 다시 해볼게요.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당황했어요. 됐다. 들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제도 도입이 절실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화면 공유 안 하고 있었어.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 어쨌든 들었죠? 그러면 제대로 39번하고 40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39번하고 40번을 보면 39번에 담화의 앞에 내용으로 알맞은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전의 내용이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39번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은 쌀을 이용해 빨대를 만드는 방법 개발. 플라스틱 빨대는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자연 친화적 소재가 많다. 친환경 플라스틱 빨대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내용 담화를 나누자마자 찾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은 거 고르면 되죠. 그러면 또 들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정말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할 친환경 소재들은 생각보다 많네요. 그중 쌀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와 함께 향후 전략도 궁금합니다. 빨대는 입에 닿는 제품입니다. 거부감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죠.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쌀을 먹으니 쌀을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쌀에 타피오카를 섞고 비율을 조정해서 먹을 수 있는 재료로만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너무 비싸면 팔리지가 않죠. 특히 빨대는 가게 운영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서 가격에 더욱 민감합니다. 그래서 생산 공장을 쌀이 풍부한 국가에 세우고 자동화 시스템과 대량 생산을 통해 최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 중입니다. 먹는 빨대 이후에는 포크, 나이프 등 다른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됐나요? 자, 보면서 할게요. 자, 여자가 정말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할 친환경 소재들은 생각보다 많네요. 여기서 하니까, 앞에서 빨대를 대신할 친환경 소재들을 이야기했구나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1번. 쌀을 이용해 빨대를 만드는 방법 개발 확실하지 않고요. 플라스틱 빨대는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다음에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만한 자연 친화적 소재가 많다. 자, 대신하다랑 똑같은 말이 대체하다. 친환경, 환경에 친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 소재. 똑같죠. 소재가 많다. 생각보다 많네요. 그 중에 쌀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와 함께 향후 전략도 궁금합니다. 이야기했어요. 남자가 빨대는 이미 닿는 제품입니다. 거부감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죠.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쌀을 먹으니 쌀을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쌀에 타피오카를 섞고 비율을 조정해서 먹을 수 있는 재료로만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아무리 환경에 좋아도 너무 비싸면 팔리지가 않죠. 특히 빨대는 가게 운영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서 가격에 더욱 민감합니다. 그래서 생산 공장을 쌀이 풍부한 국가에 세우고 자동화 시스템과 대량 생산을 통해 최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 중입니다. 먹는 빨대 이후에는 포크, 나이프 등 다른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치하는 거 고르기 1번. 쌀로 만든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저렴하다라는 말이 있나요? 없지요. 빨대뿐만 아니라 포크, 나이프도 생산을 시작했다. 아니요. 확대할 계획이죠. 생산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고, 빨대는 가게 운영자가 비용을 내므로 조금 비싸도 괜찮다. 그 말은 없어요. 가게 운영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서 가격이 더욱 민감하다고 이야기했죠. 4번 자동화 시스템 여기 나왔죠. 자동화 시스템과 대량 생산으로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동화 시스템과 대량 생산으로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자, 여러분. 우리 전에는 일치하는 것을 고르세요. 아니, 맞는 것을 고르세요 하면은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하고 여기에 있는 게 똑같은 말이 섞였죠. 여기처럼 대신하다랑 대체하다를 확인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냥 앞뒤 정도만 바꾸는 거지. 자동화 시스템 여기 바로 나와 있고 대량 생산으로 대량 생산을 통해 이렇게 거의 같게 나와 있으니까 찾기가 조금 편해집니다. 알겠죠? 그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정말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할 친환경 소재들은 생각보다 많네요. 그중 쌀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와 함께 향후 전략도 궁금합니다. 빨대는 입에 닿는 제품입니다. 거부감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죠.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쌀을 먹으니 쌀을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쌀에 타피오카를 섞고 비율을 조정해서 먹을 수 있는 재료로만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아무리 환경에 좋아도 너무 비싸면 팔리지가 않죠. 특히 빨대는 가게 운영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서 가격에 더욱 민감합니다. 그래서 생산 공장을
쌀이 풍부한 국가에 세우고 자동화 시스템과 대량 생산을 통해 최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 중입니다. 먹는 빨대 이후에는 포크, 나이프 등 다른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할게요. 41번, 42번 강연입니다. 강연의 중심 내용은 강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사실 중심 생각, 중심 내용 다 똑같은 거고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그럼 들어볼게요.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이를 증명하는 실험을 하나 소개해드리죠. 여기 원숭이, 판다, 그리고 바나나 그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묶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과 무엇을 하나로 묶겠습니까? 이 실험에서 대부분의 동양인들이 원숭이와 바나나라고 대답한 반면에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원숭이와 판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동양인들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는 사물 간의 관계에 주목한 반면 서양인들은 원숭이와 판다가 같은 동물이라는 분류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즉, 동양인은 먹는다라는 동사를 통해 두 사물 간의 관계성을 설명하려 하고 서양인은 동물이라는 명사를 통해 분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 중심의 사고와 명사 중심의 사고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큰 차이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 확인해 볼게요.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이를 증명하는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죠. 여기 원숭이, 판다, 그리고 바나나 그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묶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과 무엇을 하나로 묶겠습니까? 이 실험에서 대부분의 동양인들이 원숭이, 바나나라고 대답한 반면에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원숭이와 판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네. 동양인들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는 사물 간의 관계에 주목한 반면 서양인들은 원숭이와 판다가 어떻게 같은 동물이라는 분류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즉, 동양인은 먹는다라는 동사를 통해 어떻게 해요? 네, 두 사물 간의 관계성을 설명하려고 하고 서양인은 동물이라는 명사를 통해 분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러한 동사 중심의 사고와 명사 중심의 사고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자, 강연의 중심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자, 동서양에 따라 동물의 분류가 다르다는 맞지만 중심 내용은 아니죠.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 방식, 그렇죠. 동사형이냐 명사형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물을 분류하기 위해서 관계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사용을 했지만 중심 내용은 아니고요. 동양인과 서양인의 분류 방법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양인과 서양인의 분류 방법 차이의 주목은 중심 내용은 아니죠. 동양인과 서양인이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면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동양인은 동물끼리 분류를 했다. 아니죠. 서양인이 뭐였죠? 동물로 분류를 했죠. 서양인은 동사를 중심으로 아니죠. 동사는 바나나, 원숭이를 했던 동양인이었고 원숭이와 바나나를 먹는 것은 관계 중심적 사고이다. 그렇죠. 자, 또 다음에 동양인과 서양인은 공통적으로 명사 중심의 사고 아니었죠. 서로 달랐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였죠.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 방식이 다르다는 것. 그러면 이걸로 다시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해야겠네요. 자, 들어볼게요. 길어요.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이를 증명하는 실험을 하나 소개해드리죠. 여기 원숭이, 판다, 그리고 바나나 그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묶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과 무엇을 하나로 묶겠습니까? 이 실험에서 대부분의 동양인들이 원숭이와 바나나라고 대답한 반면에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원숭이와 판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동양인들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는 사물 간의 관계에 주목한 반면 서양인들은 원숭이와 판다가 같은 동물이라는 분류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즉, 동양인은 먹는다라는 동사를 통해 두 사물 간의 관계성을 설명하려 하고 서양인은 동물이라는 명사를 통해 분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 중심의 사고와 명사 중심의 사고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큰 차이 중의 하나입니다. 41번. 확인했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날씨 더우니까 물 많이 먹읍시다.